때는 1967년 파리 한 여인이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이 여인은 드디어 당대 체스 마스터라 불리는 남자 보르고프와의 대결을 시작하게 되죠. I'm sorry. 이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하먼이라는 여인이 남자들만의 게임이라 불리는 체스로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퀸즈 갬빗 소개남 9살에 큰 자동차 사고를 겪었지만 운 좋게도 상처 하나 없이 목숨을 구한 아이 엘리자베스 하먼. 하지만 결국 엘리자베스 하먼, 이제부터 베스 하먼이라 불릴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죠. And the father? Doesn't say. 그렇게 보육원에 도착한 베스는 친근해 보이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대면하고 앞으로 자신이 숙면할 특별한 자리와 It's your special place. 특별한 머리를 한 채 마침내 보육원에서 지낼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매일 2가지 약을 아이들에게 복용시켰는데 Greens to even your disposition, orange and browns for building a strong body. 초록색 약을 먹자 얼마 안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베스. 이에 보육원 토박이 졸리는 정신 못 차리는 베스에게 초록색 약은 밤에 잠들기 전에 먹는 게 좋다고 조언해주죠. I thought I told you to wait. 아무튼 그렇게 점점 보육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응해가던 베스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일생일대의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특이하게 생긴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골몰하는 보육원 관리인 샤이벌. 이에 베스는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저 조각들은 각자의 규칙과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신기하게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렇게 흥미로운 놀이를 발견한 그날 밤 졸린의 조언대로 초록약을 먹는 척 몰래 빼돌린 베스는 밤이 되자 초록약을 먹게 되는데 샤이벌이 하던 그 놀이가 하루 종일 아른거리기 시작하는 베스. 결국 베스는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무뚝뚝한 샤이벌을 찾아갑니다. What's that game called? It's called chess. 샤이벌의 말이 끝나자마자 당당하게 체스를 가르쳐 달라는 베스. Will you teach me? I don't play strangers. 낯선 사람이긴 하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니 체스를 가르쳐 달라는 베스. I'm not a stranger. Girls do not play chess. 아무리 설득해도 샤이벌이 철벽을 치자 갑자기 베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말들의 움직임과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ll the way, if there's space to move in, but that one can only go up. That tall one can go any way it wants. 오로지 자신이 움직인 체스 말만 보고선 어느 정도 체스의 규칙을 꿰뚫은 베스를 놀라워하는 샤이벌. Let's play a game. 그렇게 낮에는 샤이벌과 체스를, Let's call it the scholar's mate. 밤에는 약 빨고 체스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베스. 그리하여 베스는 점점 체스에 대한 자세한 룰 그리고 매너를 배워갔습니다. 고등학교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Tell me that in the rules. It's not a rule. It's sportsmanship. 그런데 며칠 뒤부터 샤이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배우지도 않는 베스에게 져버린 샤이벌은 체스 빡종을 하게 되고 Is that whiskey? 점점 베스의 실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That isn't one you taught me. So? 결국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하며 책 한 권을 건네는 샤이벌. It's the best book for you. 그렇게 혼자 독학으로 체스를 연마하기 시작하는 베스. 그런데 어느 날 샤이벌이 베스에게 자신의 체스 클럽 회원 겐지를 소개시켜주는데요. I'm also coach of the high school team. Would you like to play me a game? 가볍게 베스와 체스를 하러 왔다가 You certainly know the game, young. 2대1로도 개발리는 고교팀 감독 겐지. 그렇게 베스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한 겐지는 어느 날 정식으로 보육원 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He would like you to be taken to the high school on Thursday. 뜻밖의 제안으로 9살 나이에 남자 고등학생들을 손봐주러 가는 베스.
12명의 남학생들은 겐즈 선생님의 부탁으로 오긴 왔지만 자신들이 동시에 이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스가 말을 들어올리기 시작한 후부터 숨도 쉬지 못했고 A few of them tried stupid mating attacks, but I took care of them. 그렇게 남학생들은 하나둘씩 기권을 하게 되어 마침내 베스는 1시간 20분 만에 12명을 동시에 이기게 되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It felt good. I've never won anything before.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 베스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I'm missing. That's it. Where are the green ones? You don't get them anymore.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진정제를 복용시키는 걸 엄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이에 베스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Haven't you got even just fine, but I need...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끝내 금단 증상을 못 이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잠시 빠져나온 베스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창문을 닦고 마침내 하정우도 울고 갈 초록약 먹방을 시작하는데 타이밍 좋게 베스는 약에 취해 보육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식을 잃게 돼버리죠. 그리하여 베스는 사건을 일으킨 후부터 체스와 초록약을 단 한 번도 만져볼 수 없게 됐고 They won't let me play anymore. Can you help me? 하지 말라. 그렇게 하염없이 6년이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보육원 원장은 갑자기 베스를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Elizabeth has performed well in all of her schoolwork.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자신은 입양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베스는 뜻밖에도 한 부부에게로 입양되었죠. 그런데 어쩐지 이 부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Home sweet home.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어쩐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양어머니 엘마. 그리고 실시간으로 목에 가래가 계속 끼는지 베스에게 말 한마디 안 걸고 헛기침만 오지게 하는 헛기침못에 양아버지 등 베스는 자신의 새 보금자리가 그다지 편하게 느껴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음으로 가보는 고등학교도 적응하기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죠. 양아버지가 없을 때 자신에게 무관심한 엘마. I'm going to start giving you 40 cents a week allowance. Save up and buy yourself a chess set. 그리고 자신과 엘마한테 모두 무관심한 양아버지를 뒤로하고 베스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했던 것 중 하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My tranquility medicine. 우연히 엘마의 심부름으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의 종류를 알게 된 베스는 약을 얻은가 동시에 운이 겹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체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리하여 처음으로 체스 대회를 나가게 되는 베스. 그런데 베스가 여기서 제일 강한 사람과 겨루고 싶다 말하자 대회 주최 직원은 황당해하며 말합니다. If you're an unrated player, you go in beginners with the people under 1600. 결국 그녀는 직원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자신 말고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애넛 파커와 붙게 되죠. And it stops your clock and starts your opponents. 그렇게 쪼렙 애넛과의 대결을 10분 만에 컷해버린 베스는 그날부터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해버리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들의 집중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You won't have to suffer much longer. 하지만 그런 위풍당당한 그녀의 멘탈을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어느 날 또다시 덮쳐오는데 It seems Mr. Wheatley has been indefinitely detained in the Southwest. 끝내 양아버지가 그녀와 엘마를 버리고 튀어버린 것이었죠. 이에 베스는 담담한 말투로 보육원 사람들보다 엘마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You're a good soul, Beth. 또한 엘마는 그런 베스를 보며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말했죠. I believe I can learn to be a mother. 아무튼 양아버지 새끼가 원래부터 생활비를 많이 지원 안 해주긴 했었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이 우승해야 할 이유가 생긴 베스. 헌데 결승전에서 만난 강력한 우승 후보 해리 베틱은 시종일관 베스의 신경을 건드렸는데요. 저 이빨 부셔버리고 말겠어. 그렇지만 베스는 계속되는 하품 때문에 결국 멘탈이 터지고 말았죠. Be right back.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베스. 그녀는 이 압박감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 도핑 파워의 봉인을 풀어냈죠. 그렇게 여유롭게 베스를 기다리던 해리는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분위기부터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고
그러면서 해리는 아까 전 자신이 리드하던 판이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깨져버린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Do you see it now? Or should we finish this on the board? 체스계에서 비레이팅 선수가 지역 챔피언십에 곧바로 우승을, 거기다 그 우승자가 성인도 아닌 한 10대 여학생이라는 이 사실에 체스계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 $100. 상금으로 인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없겠다며 좋아하는 엘마를 보며 베스는 아무렇지 않게 툭 말합니다. Tournaments with much bigger prizes than that. Goodness. 그렇게 베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고 싶었던 체스와 책들, 그리고 예쁜 옷을 샀고, 이와 더불어 엘마는 그런 베스에게 한 가지 정보를 말해주었죠. It says here that there is a tournament in Cincinnati and the first prize is $500. 토너먼트의 정보를 들은 베스는 I'll win. 본격적으로 권위적이었던 체스 세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퀸즈 갬빗은 여성 체스 챔피언을 다룬 7부작으로 체스를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입니다. 사실 저는 스토리 전개나 여러 상황 설정이 뭔가 자서전 느낌이 강해서 보는 도중에 아 이건 진짜 엘리자베스 하먼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했었는데 와 놀랍게도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은 월터 테비스라는 작가의 1983년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드라마라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 작품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선 월터 테비스라는 작가는 이미 여러 편의 소설이 영화화된 인기 작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역시 퀸즈 갬빗은 발표되자마자 체스가 대중화된 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결국 이 작품은 일사천리로 판권 협상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돌연 1984년 갑자기 원작을 쓴 작가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고인의 신변을 정리하느라 약 10년간 주인을 찾지 못했던 이 작품은 마침내 1992년 각본가인 앨런 스콧에게 팔리게 되었죠. 앨런은 이 소설이 체스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작품에서 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함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특징을 잘 살려줄 명감독을 찾기 시작한 앨런. 헌데 어느 날 이 작품에 홀딱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 프로덕션을 차리고 첫 연출작을 고르고 있었던 배우 고 히스레저였죠. 히스레저는 이미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경험이 있었고 그 영화 연출을 위해 오랫동안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본인이 자격을 갖춘 체스 플레이어였기에 체스를 소재로 한 퀸즈 갬빗을 꼭 연출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이 작품의 하몬이라는 여인은 체스와 약물 중독이라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크게 갉아먹고 있던 이 두 가지를 끝내 이겨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에 이런 점이 그 당시 히스레저에게 더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었나라고 잠시 궁예질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히스레저가 연출을 맡게 되나 싶었지만 모두가 아는 그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됐고 그 후 또 10년이 지나서 이 작품은 드디어 넷플릭스를 만나게 되어 마침내 영화가 아닌 7부작 드라마로서 제작이 확정되게 됩니다. 각본가 앨런 스콧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을 처음 본 후 약 37년, 판권을 구입한 후 28년 만에 자신의 힘으로 작품의 제작을 완료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존버는 언제나 승리한다.